분당을 팔고 서울에 갭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분당집에 그냥 살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딩 1학년과 5살 아이와 함께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예요. 맞벌이 부부를 한 달에 750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민은 직장이 서울이라서 분당집을 팔고 서울 갭 투자 후에 월세를 살까요? 아니면은 그냥 분당집에서 그냥 살까요? 입니다. 저희 집이 분당이어가지고 6년 정도는 이제 본가의 도움도 받을 겸 거주를 할 예정인데 직장은 서울이라서 서울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와이프 본가는 서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을 팔고 뭐 성수나 광진구나 뭐 또 동대문이겠죠. 성광동에 갭을 구입을 하고 분당에 월세로 살지 그냥 분당에서 실거주 주택 유지 후에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추가로 경기도, 서울 외곽 등에 집을 살지 고민입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갭으로 사면 전세를 끼고 사게 되니까 역전세가 우려돼서입니다. 현재 집을 매도하면 주담대는 없어지는 상황이나 신용대출이 당시 자금 운용 문제로 풀대출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담대가 없어진다는 게 뭐 팔면 당연히 주담대는 없어지는 건데 주담대를 다 갚았다는 건지 신용대출만 남아있다는 건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그냥 은행 평범한 신용대출은 불가할 것 같아요. 분당집이 현재 11억 정도 되는데 제가 살려고 하는 거는 12억에서 13억 사이입니다. 전세가가 높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50% 이상 저의 돈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분당이 보증금과 월세가 만만치 않게 세다는 게 고민이겠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 같고 상급지로 가고 싶은 마음도 크고 대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압도적이죠. 그냥 분당집에 살아라. 그냥 분당집에서 살아라 라는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저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분당에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다 버스를 써놨는데 그렇지만 사실 뭐 단순히 그냥 분당에 사는 게 좋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이유가 있어요. 한 달에 750 정도 실수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적게 버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맞벌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적게 버는 건 절대 아니죠. 자,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이 11억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 연봉의 10배 정도 되면은 사실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에 살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거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비싼 집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살고 있다라는 게 전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뭐 서울에 살고 싶어요도 있지만 서울이 좀 더 상급지기 때문에 서울 사가지고 뭐 좀 시세가 더 오르지도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면은 퍼센트만 봤을 때 서울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사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비싼 물건을 살 여력은 없다고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11억을 가지고 있다면은 서울 가가지고 뭐 11억짜리를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맥시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들이 뭐 지금 12억에서 뭐 14억짜리를 산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부부의 지금 현재 능력으로는 좀 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지금 이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하고 5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벌써 둘이에요. 둘인 맞벌이 부부인데 본가가 분당이라서 6년 정도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이미 지금 이쪽에 가서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거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적으로 좀 있으면서 아이들 좀 케어도 좀 도움도 받고 이런저런 맞벌이니까 아무래도 힘든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여기 산다는 건데 이게 분당이라는 게 되게 핵심입니다. 뭐냐? 이 분당에 산다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주거 때문에 그냥 출퇴근 때문에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분당이 비싼 동네거든요. 그냥 다른 동네 가면은 같은 평형에 더 싸게 살 수 있고 출퇴근이 더 편한 데도 많아요. 근데 분당에 산다는 거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는데 이 말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어느 정도 많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고향이어서 갑니다 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데 바로 옆에 가서 살면 더 좀 싼 데 살 수 있거든요. 분당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사교육을 좀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고향이기 때문에 그냥 분당 가서 살고 싶은 거지 분당에 가서 살아도 저는 사교육을 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라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역설적으로 이 동네에 가시면 안 돼요. 왜냐? 이 학군지죠. 분당은 유명한 학군지입니다. 근데 이 학군지에서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되게 고생하겠죠. 주변 아이들은 다 학원 다니고 그리고 주변 아이들의 엄마들도 당연히 학원을 보내는 거를 디폴트로 생각하는 분들인데 이분들과 우리 아이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왜 이렇게 아이들을
학원도 안 보내고 집에서 놀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는 그냥 학원 보내기 싫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선견지명이 있구나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해줄까요? 아니면은 저 집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흐려 공부도 안 시키고 라고 생각을 할까? 이게 학군지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분들이 뭐 대출이 아직도 있죠. 그러니까 대출도 상환도 해야 되고 아까 월세도 가려고 했는데 월세에 가면 또 월세 비용도 있죠. 거기다가 지금 아이가 둘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는 학원비의 최소한 1.5배에서 2배,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면 한 3배에서 한 5배 뭐 이렇게 들지도 몰라요. 이 교육비라는 게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비도 계속 늘어나기만 할 겁니다.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자, 거기다가 생활비가 뭐 안 늘어날까요? 생활비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 아이가 커가면서 옷값만 해도 얼마예요? 뭐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계산해 보면은 과연 한 달에 얼마가 들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추가로 경기도 외곽에 뭐 추가 주택을 구입을 합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하셨는데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 한번 따져는 봐야 된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서 살면서 돈 모아가지고 뭐 저축해가지고 돈 모이면 하나 더 사고 뭐 이러죠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살기 좋은 동네라는 곳에 살면서 저축까지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동네에 살면은 장점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뭐 학군도 좀 좋죠. 그리고 이제 환경이 또 안전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인프라도 또 좋죠. 뭐 마트부터 해가지고 뭐 영화관 뭐든지 뭐 주변에 인프라가 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통이 편리한 곳들이 보통 좋은 동네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살면은 당연히 좋은데 문제가 있죠. 좋은 만큼 유지비도 비싸게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높은 월세도 내야 되고 동네마다 물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집값이 비싸면 땅값이 비싸다는 거기 때문에 그 동네의 상가들의 물가도 비쌉니다. 그리고 음식도 다 비싸요. 비싼 것들을 팔아요. 그리고 똑같은 종류를 팔아도 단가가 다 비쌉니다. 당연히 교육비도 많이 들겠죠. 애들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그 동네 살면은 높은 생활 수준을 요구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뭐 명품을 하나 사도 사고 차를 하나 사도 사겠죠. 그리고 뭐 여행을 가도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는 못 가는데 주변 아이들은 다 가고 그리고 우리는 뭐 되게 저렴하게 아니면 아주 알뜰살뜰 저축을 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뭐 좀 풍족하게 쓴다면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그럼 우리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아직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5살짜리 아이가 있는 주변 사람들과 아마 많이 생활을 하실 텐데 그런 분들 말고 있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님과 이게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한번 생활비를 물어보시면은 어떤 삶을 사는지 미리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높은 사교육비에 충격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대치동에 대치동 고3 아이 그리고 고1 아이 이렇게 둘을 키우는 집에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 드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백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둘을 사교육을 시키는데 강력한 학군지다. 그러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 충격을 받을 수준입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 양가 부모님이 돈이 많아요. 저희는 뭐 이렇게 해버리면 뭐 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상당 모래를 안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착실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앞으로 험난한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뭐 좋은 학군지 그리고 이제 뭐 서울에 좀 비싼 동네들 있죠. 이런 동네들은 대부분 양가 부모님이 돈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양가 부모님이 돈이 많고 그리고 자녀들도 나름 돈을 잘 버는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좋은 동네에서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재력으로 아이들의 사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내가 거꾸로 하지 못한다. 우리 부모님이나 뭐 처갓집이나 뭐 시댁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주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런 아주 좋은 학군지에서 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분당 팔고 서울 투자를 해놓고 갭 투자를 한 다음에 우리는 월세 살 겁니다. 라는 거는 서울에 집을 산 다음에 지금의 분당에 사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의 생활 수준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될 거면 그냥 분당에서 지금대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분당 월세가 보증금 월세 만만치 않다라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동네가 뭐 집값이 당연히 비싸기 때문에 월세로 간다고 해서 싸겠습니까? 당연히 월세도 비싸죠. 그러니까 지금 갭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서울로 돌아가야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이 정말 강력하시다면은 지금의 생활 수준을 급격하게 낮춰가지고 아주 저렴한 월세로 가고, 그리고 아이들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포기를 하고,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포기를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서울로 들어갈 자금을 마련해야지라는 각오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단순히 뭐 갭 투자를 해놓으면 돈을 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 안타깝게도 지금 이분들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다가 5살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학원도 막 다니게 돼요. 분당이면 지금 이미 막 학원들 막 많이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을 포기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미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게 포기가 될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소득의 한계치의 집에 거주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연봉이 1억인데 지금 11억짜리 집에 산다. 그러면 이미 지금 맥시멈을 넘어섰다. 그 말은 뭐냐? 이 한계치 집에 산다는 거는 거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축이 잘 안 되는 수준일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거주는 할 수 있죠.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이 저축을 해가지고 무언가 더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가기는 상당히 힘든 게 이 한계치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 갭 투자 후에 월세 살거나, 그리고 뭐 서울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복귀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14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그 11억에서 실거주하고 있는데 여기로 간다는 거는 3억의 돈도 더 필요하지만 더 비싼 동네로 간다는 거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싼 집을 사는 건 살 수 있는데 그 동네에 또 들어가서 산다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내가 소득을 엄청나게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게 살 수는 있는데 실거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서울에 집을 사거나 뭐 분당에 집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동네들이 그러면 거꾸로 뭐 분당보다 많이 상급지냐? 뭐 그것도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서울이면 무조건 상급지고 서울이면은 무조건 좋은 동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분당이라는 데가 그렇게 만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분당이 웬만한 서울 지역들 다 뺨 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 부동산 지인에서 나오는 이제 평균 가격인데, 보면은 뭐 성동구나 뭐 동대문이나 뭐 광진구 이런 데들이 지금 평균 뭐 4천대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은 좀 싸지만, 근데 분당만 해도 지금 3,900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한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거, 평균 가격이라는 게 사실 많은 것들을 포함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 성동구도 뭐 비싼 집들이 있습니다. 아주 비싼 초고가 아파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간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동네다. 그러니까 내가 절로 간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생활 수준이 많이 바뀌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는 이 분당의 장점이 이 동네에는 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좀 학군이나 아니면 뭐 학원 이런 인프라가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가는 게 무조건 상급지로 가는 것도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런 시청자분들이 꼭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버는 돈, 그리고 지금 나가는 돈만 보고 이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를 둘을 키우는데 우리가 750 실수령 해가지고 뭐 이거저거 떼고 한 300 남는 거야. 우리 한 300 남네? 잠깐만, 그럼 이거를 이자로 하거나 월세로 내도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사를 좀 준비를 해볼까? 상급지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현재죠. 현재의 소득과 현재의 지출은 사실 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미래에도 과연 이렇게 여유가 있을 것이냐를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5년 뒤에 10년 뒤에 과연 내 소득과 내 지출이 지금처럼 여유가 있을까?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가지고 내가 레버리지를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연봉이 1억인데 그러면 과연 50억짜리 집을 사면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건가? 이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면 연봉이 1억인데 20억짜리는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나? 이거 잘 모르겠어. 15억은 될까? 12억은 될까?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산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고민의 양이 훨씬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사 가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꼭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뭐 대학생을 키우는 집에 한번 물어보세요.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가 있고 살아야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다들 이 1번 살고 싶은 동네를 꿈꾸면서 살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요 2번에 사는 분들이 뭔가 더 미래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무리해서 들어가서 사는 게 과연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적절한 곳,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를 뭐 좋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가 우리한테 딱 맞아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미래에 더 좋아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미래를 좀 더 좋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약간 좋은 집이라는 거를 목표의 끝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연애의 끝은 결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혼해 본 분들은 알죠. 결혼이 곧 이제부터 시작인 거지. 결혼은 끝이 아니라 결혼이 이제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그만큼 이 좋은 집을 가지고 이 좋은 집에 드디어 실거주 한다. 막 우리 최고 막 기분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짜장면 먹고 딱 이삿짐 푸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무리해가지고 좋은 동네 가는 것도 안 되고 여기서 버티려고 하는 것도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분당에 거주하자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이 분당에 거주하는 것도 길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0년 뒤에도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것도 꼭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불 한 10년에서 15년은 이 동네에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과연 얘네들이 돈을 얼마나 나한테 돈 달라고 할까? 얘네들한테 1년에 도대체 얼마를 돈을 써야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우리 회사가 연봉을 얼마나 올려줄까? 그리고 우리는 맞벌이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서 한 5년은 살 수 있는데 10년은 못 살겠다. 그러면 학군지에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빠르게 다른 데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인생 설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